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감염 취약시설과 같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없이 생활해도 괜찮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환한 웃음을 가리기 일쑤였던 마스크를 벗어놨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마스크 없는 교실이 반갑다고 말합니다. 크진 않아도 거리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마스크 이제 해제되고 나서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에서도 몇몇 시민들은 맨얼굴로 다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내려놓으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일단은 냄새도 마음대로 맡고 숨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됐습니다.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모여갖고 입김으로 해서 이렇게 올무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알아서 차고 댕겨. 들어올리고 달리느라 숨가쁜 헬스장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걸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가르치는 회원분들이 옮길 수 있으니까. 일부 장소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되다 보니 마스크를 아예 안 챙길 수도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곳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지만 약국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반발한 농민들이 한전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농민들은 단속의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과정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피해 농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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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반발하는 농민들이 한전 로고가 새겨진 상자를 밟아 구깁니다. 농민들은 한전의 단속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도 없는 저온 창고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사용 전기 단속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사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준 없는 단속도 문제지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위약금을 합산해서 내게 하다 보니 농민들은 자신들의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따라서 제대로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의 여성 농민에게 위법이라며 농사용 전기를 일반 전기로 전환해 버리기로 했다. 자동 이체하고 있는 통장에서 과징금을 무단 인출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한편 구례군 의회도 농민들과 함께 반발했습니다. 의회는 한전 약관을 농가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잘못된 농사용 전기 사용에 대한 단속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한전의 이번 단속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힘없는 농민들을 겨냥한 선택적 단속이라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 구례군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맞게끔 앞으로 전기 정책을 활용해 줘야지만. 한편 한국전력은 MBC 보도 이후 위약 사례 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원장 공모를 진행하던 광주 전남 연구원이 연구원 분리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5대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중지하기로 최근 결정한 광주 전남 연구원. 지원자가 한 명이어서 정관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검토를 내세워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 논의는 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시 지역인 광주와 농어촌 지역인 전남의 특성이 달라 그동안 여러 현안에서 의견이 반대되는 지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서로 제도나 시스템이 상충한 점이 너무 많아요. 차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측을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집행부에서 매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광주 전남연구원의 통합 분리 논의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이후 2007년 한 차례 분리됐다. 2015년 민선 6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재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동안에도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분리와 통합이 되풀이됐는데 또다시 분리 논의가 촉발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한 초광역 행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 광주 전남연구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예산과 그 사람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광주 전남에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같이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는 게. 광주 전남연구원은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난해 31년 만에 분리하기로 결정하는 등 타 시도도 따로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3월 초에는 재분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인 재분리 결정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국 관광객들을 태운 올해 첫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이 북적입니다. 게이트가 열리자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국에서 출발한 첫 전세기에는 관광객 17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마스코트들의 환영에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ก็รู้สึกว่าอบอุ่นแล้วก็รู้สึกว่า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ได้มาเที่ยวในรอบนี้ที่เราพาคณะคนไทยมาเที่ยวมีทั้งบริษัททัวร์ลูกค้าที่เปิดไฟปฐมฤกษ์ 해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국내에 입국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 설명회에서 전라남도가 체결한 방콕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 협약에 따른 겁니다. 첫 전세기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전남을 찾을 태국 관광객은 2,400여 명.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신안 퍼플섬, 담양 중록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박 4일간 둘러보게 됩니다. ที่แบบว่าดังมากๆมีดอกไม้สีม่วงมีเป็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ป็นเกาะสีม่วงอ่ะที่อ่านมา 특히 올해는 태국과 한국이 상호 방문의 해로 설정한 해입니다. 본격적인 관광객이 입국하는 첫 번째 날 행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도시공간 계획과 도시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 등 그동안의 협상 조건을 반영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국내외 8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지명 초청 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해 기술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 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라면서 상생과 협치를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시장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전남 지역 학교 5곳이 휴교에 들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곳과 영암, 미암 중 고흥, 영주고 등 5개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가 휴교 결정된 건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알려졌으며 휴교 결정 이후 3년 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들어갑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자택에서 복숭아나무 가지 등으로 2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